영의 참새라는 글이고요. 극수필의 7번째 지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수필은 참새를 예찬하는 글이고요. 그러니까 참새를 굉장히 높이 좋게 보는 글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참새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참새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나중에는요. 여기까지는 앞에까지는 전반부에서는 참새 이야기인데 뒤에 가서는요. 참새를 자연으로 전체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참새랑 다른 새들을 비교하다가 뒤에 가서는 참새가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40년 전의 옛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는 것이 참새입니다. 참새 하나로 엄청 긴 글 썼다, 그죠? 그런 거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A 보겠습니다. A 부분은요, 참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새 소리도 막 흉내를 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새의 조잘되는 반가운 소리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아닌가. 고귀하지도 않다. 참새는 고귀하지도 않습니다.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않고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팔리는 새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흔해 빠진 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길이가 짧은 과거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상황을 속도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과거형인가요? 소리다, 너절인가, 비빈다, 아닌가. 전부 다 현재형인 것 같은데요. 조촐하다. 그러니까 이거 현재형이잖아요. 과거형 문장이 아니다. 특정 대상과의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서 대상과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참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적절하지 않다. 3번입니다. 글쓴이의 경험과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여. 글쓴이의 경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글쓴이의 경험은 전등 스위치 체계를 본데 그 전부 다 글쓴이 경험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글쓴이 경험이고, 이거 전부 다 글쓴이 경험이고, 그리고 네, 이 아래에서는요, 대상의 특징이죠. 참새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경험과 대상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건 3번이 되겠고요. 대상들 간의 공통점인가요? 공통점 아니죠. 공작이랑 학이랑 대조, 꾀꼬리랑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새 소리에 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참새 소리는 어떠냐? 참새 소리는요. 여기서 참새 소리라는 것은 무언가를 깨우쳐 주려는 것 같은데 40년 동안 40년 전의 옛 추억에 관해서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그 40년의 추억이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모든 감각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청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10대 때 들었던 노래를 여러분들이 50대에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요, 참새 소리를 통해서 글쓴이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자연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자연을 인간과 매우 가까운 곳이라고 보는, 그리고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다. 이런 관점이 두 번째 관점이죠. 첫 번째 관점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 관점은 인간과 자연이 어, 서로 서열이 있다. 인간이 우선이고 자연이 뒤에 온다. 근데 이 뒤에 관점으로 따지자면 자연을 지배하고 다른 생명체가 마음대로 다루어 좋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새는 굉장히 친근하다. 근데 모든 새들이 다 친근하냐?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서
까마귀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불길하고 굉장히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물들이지만 그것도 우리와 모두 친분이 같지가 않다. 어떤 거는 우리와 굉장히 친근하지만 어떤 것은 친근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딱히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연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비판을 둘러대기 위해서 규칙이나 적동 원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두 번째 원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서로 영향을 주고 오히려 이거랑 관련 있지 않나요? 자연과 인간이 서로서로 친분을 주고받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미물들과 인간이 서로서로 친분을 주고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첫 번째 관점에 가까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저녁에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니까 첫 번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거나 그러니까 꽃을 꺾어두고 잘 살고 있는 꽃을 꺾어서 방 안에서 굳이 시들게 만든다거나 돌을 방구석에 옮겨놓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수집하느라고 방구석에 옮겨놓고 먼지를 안 쳐 이끼를 말린다 이런 것들은 자연의 원래 자리에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집으로 갖고 온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연을 자기의 예술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두 번째 관점. 이런 위험성에 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어떻다? 악취미, 나쁜 취미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풍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자연의 질서를 따르며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조화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쁘게 보고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나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관점보다는 첫 번째 관점이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 마리 참새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지문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행복과 한 마리 참새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모든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첫 번째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